호텔 연회장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웃음소리와 박수가 넘치던 그 자리였습니다. 홍건설 창립 30주년 기념식. 홍재봉이 평생을 바쳐 준비한 가장 빛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상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축하 영상 대신 서류 한 장이 떴습니다. 연명치료 포기 동의서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음성 파형이 퍼져나가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상 위에 홍재봉은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를 신호 삼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홍재봉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및 환자 위해 시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굵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홍재봉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그 넓은 연회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대체 누가 어떻게 이 자리를 만들어낸 걸까요? 평범해 보이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반전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시간을 되돌려 모든 것이 시작된 그날로 가보겠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오지우는 원무과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 안으로 차가운 공기가 파고들었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젯밤부터 한숨도 못 잔 눈이 충혈돼 있었고 손에는 카드 2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내 서영이 실려온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우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영은 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창구 직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카드를 단말기에 꽂았습니다. 삐 소리가 났습니다. 직원이 카드를 다시 꺼내 건네며 짧게 말했습니다. 한도 초과입니다. 지우는 두 번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잔액 부족이었습니다. 뒤에 사람 많으니까 빨리 해결하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귀찮다는 듯 높아졌습니다. 대기줄이 길어지자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귀가 달아올랐습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현금은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야, 이 사람아. 얼마나 한심하면 병원비 하나 못 내냐. 굵고 기름진 목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홍재봉이었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채 팔짱을 끼고 서서 지훈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다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옆에는 홍건설 법무이사 백승호가 반듯하게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수트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지훈과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내 딸 병원비를 사위라는 작자가 못 낸다니. 참 기가 막혀서. 홍재봉이 혀를 찼습니다. 주변에 있던 보호자들과 직원들이 일제히 지훈을 쳐다보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홍재봉은 카드를 꺼내 창구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낼게. 그리고 지훈을 향해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당신은 그냥 여기 있지 마. 있어봤자 도움도 안 되잖아.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백승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훈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더니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 씨 면회권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인어른 병원 측에 말씀해 두시죠. 보호자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호자 조정? 그 말이 지훈의 귀에서 맴돌았습니다. 홍재봉이 고개를 끄덕이며 병원 원무과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앞으로 이 환자 면회는 내가 지정한 사람만 가능하게 해주게. 담당 의사 연락도 나한테만 해주고. 원무과장은 허리를 굽히며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지우는 서영이 누워있는 병동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 끝 VIP 병동 입구에는 이미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획돼 있었던 것처럼 빠르게 벌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경비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보호자 명단에 없으십니다.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서영이 바로 저기 있는데 제 아내란 말입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경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입니다. 뒤에서 홍재봉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백승호가 유리문을 열고 병동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마치 당연한 듯이 지우는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의 이름을 부르고 싶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홀로 서 있는 그의 모습이 마치 이 병원에서 가장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병원 주차장 구석에 쪼그려 앉은 지훈의 손에는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판기 커피였습니다. 온기가 거의 다 빠져나갔지만 그는 계속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었으니까요.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들어 병원 건물 5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나정이었습니다. 오빠, 지금 어디야?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처영이 지훈을 오빠라고 부를 때는 언제나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잠깐 밖에 나와 있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서류 하나 준비하셨어. 지훈 씨가 사인해야 하는 거야. 오늘 안으로. 어떤 서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정희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서영이 회사 지분 있잖아. 그거 관련해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 두는 게 낫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지훈 씨도 알잖아. 서영이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지훈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리 정리.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나정희가 직접 병원으로 왔습니다. 깔끔한 코트 차림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편의 소파에 앉더니 봉투를 지훈 앞에 내밀었습니다. 분위기는 마치 업무 미팅 같았습니다. 서영 지분 포기 각서야. 사인하면 아버지가 병원비는 계속 대주신다고 했어. 그리고 지훈 씨 생활비도 당분간 지원해 주신다고. 지훈은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홍건설 주식 전량 양도 및 향후 재산 청구권 포기.
굵은 글씨가 눈에 박혔습니다. 서영이 아직 살아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거잖아. 나정이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서영이 못 일어나면 법적으로 복잡해지거든. 지훈 씨가 상속권 주장하면 회사 경영이 흔들려. 그걸 막으려는 거야. 이해 못해? 지훈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인 못해요. 나정희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오빠, 지금 상황 파악이 돼? 병원비는 아버지가 내고 있고 면회도 아버지 허락 없이는 못해. 지훈 씨한테 지금 아무 권한도 없어. 이거 사인하면 적어도 돈은 받는 거잖아.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정희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서류를 거두어들이며 일어섰습니다. 생각할 시간 하루 줄게. 내일까지야.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지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서영이는 이 사실 알아요? 나정희의 걸음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무 대답 없이 로비를 빠져나갔습니다. 지훈은 혼자 소파에 남았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영이 회사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사고 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는데 지훈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까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병동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경비가 막아서겠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유리문 너머 어딘가에 서영이 있었으니까요. 복도 끝 경비의 눈이 지훈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가까이 가보려 했습니다. 딱 한 걸음만이라도. 그날 밤 지훈은 서영과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불을 켜자 서영의 슬리퍼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벗어둔 그대로였습니다. 지훈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도 눈이 자꾸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내일까지 사인하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기력하게 방으로 들어서던 지훈의 발이 멈췄습니다. 침대 협탁 서랍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서영이 사고 당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에 뭔가를 챙기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엔 바쁜 출근 준비라 생각했는데 지훈은 서랍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메모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영의 글씨였습니다. 지훈 씨, 이거 꼭 챙겨줘. 그 아래 화살표가 하나 그려져 있었습니다. 협탁 뒤편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협탁을 벽에서 잡아당겼습니다. 뒤편에 테이프로 붙여진 작은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가락 2마디 크기의 초소형 녹음기였습니다. 서영이 회사 업무 확인용으로 가끔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훈은 녹음기를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잡음 뒤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홍재봉이었습니다. 정희야, 서영이가 감사팀 자료 요청했다는 거 확인했어. 그게 밖으로 나가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일단 서영이 접근 차단하고 자료 폐기부터 해. 나정희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서영이가 생각보다 많이 파고들었더라고요. 이미 계좌 흐름까지 확인한 것 같아요. 아버지, 시간이 없어요. 녹음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지훈은 한동안 녹음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서영의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오자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 대납도, 면회 차단도, 지분 포기 각서도 서영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숨겨두었던 거였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문손잡이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반사적으로 녹음기를 주머니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나정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고 뒤에는 낯선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체격이 좋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오빠 갑자기 와서 미안해. 아버지가 오늘 밤 안으로 사인받아 오라고 하셔서. 나정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방 안 곳곳을 빠르게 훑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일어서며 자연스럽게 몸으로 협탁 쪽을 가렸습니다. 나정이의 시선이 협탁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지훈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서영이 여기다 뭔가 두고 간 거 없어? 회사 자료 같은 거. 아버지가 중요한 파일이 있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저도 방금 들어왔어요. 나정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믿는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건지 읽히지 않았습니다. 뒤에 선 남자들이 방 쪽으로 한 발씩 들어서려는 순간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장 있어요? 나정희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사유재산이니까요. 영장 없이 뒤지시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정이는 웃음을 유지한 채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생각해봐. 자야겠다. 그녀가 돌아서며 남자들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셋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숨을 참았습니다. 주머니 속 녹음기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작은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 하나를 찾았습니다. 임채원. 한참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임채원은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문을 열자 편의점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밥은 먹었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둘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훈이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채원은 삼각김밥을 뜯다 말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홍재봉과 나정희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채원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거 서영 씨가 숨겨둔 거야? 채원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아, 나 작년에 홍건설 협력사 감사 잠깐 도운 적 있거든. 그때 장부가 좀 이상했어. 근데 중간에 감사가 갑자기 중단됐어. 윗선에서 막았다고 하더라고.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서영 씨가 기획팀에서 자금 흐름을 들여다봤다면 뭔가 발견했을 거야. 그리고 그게 밖으로 나가는 걸 막으려고 한 거라면. 그는 말을 끊었습니다.
나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사고를 당하기 전 며칠간 유독 말이 없었던 것. 늦게 퇴근하고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던 것. 한 번은 지훈이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그냥 회사 일이라고 웃으며 넘겼던 것. 그게 회사 일이기는 했습니다. 다만 지훈이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채원, 나 부탁 하나 해도 돼? 지훈이 말했습니다. 채원은 삼각김밥을 내려놓았습니다. 말해봐. 홍건설 재무자료 구할 수 있어? 공개된 것만이라도. 지훈이 물었습니다. 채원이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뭔가를 눈치챈 기색이 스쳤습니다.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훈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이 지금 저기 누워 있어. 면회도 못해. 아내 손 한 번 못 잡고 있어. 그게 지금 나한테 가장 참기 힘든 거야. 채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채원아, 나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알지? 지훈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채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누구보다 잘 알지. 다음 날 아침부터 지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던 정장을 꺼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채 구김이 생겼지만 그는 손으로 쭉 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낯선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오랫동안 잊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명함첩을 꺼냈습니다. 몇 장을 넘기다 하나를 골랐습니다. 대형 로펌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법무팀장으로 일하던 시절 함께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상대가 받았습니다. 오지훈입니다. 오랜만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상대는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급한 거예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움직여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지훈은 명함첩을 덮었습니다. 나정이가 준 서류 봉투가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사인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지우는 병원 근처 고시원에 짐을 옮겼습니다. 아파트에 있으면 나정이가 언제 또 들이닥칠지 몰랐습니다. 고시원 방은 좁고 냄새가 났지만 지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낮에는 도서관과 카페를 돌며 자료를 들여다보았고 밤에는 채원과 전화로 숫자를 맞췄습니다. 잠은 하루 4시간이 전부였습니다. 홍건설의 재무 구조는 겉으로 보기엔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자료를 파고들수록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전부터 반복된 계열사 간 자금 이동, 불분명한 용도의 컨설팅 비용, 감사 보고서에 짤막하게 언급된 뒤 다음 해에는 사라진 항목들. 채원은 이것들을 하나씩 꿰어 맞추었습니다. 지훈 씨, 이거 봐봐. 어느 날 밤 채원이 파일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홍건설이 5년 전 주거래 은행에서 받은 대출이 만기 연장을 2번 반복한 뒤
올해 안으로 상환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금액은 3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현금 흐름이 막혀 있었습니다. 겉은 번듯해 보여도 속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채권 살 수 있어? 채원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은행이 부실 채권으로 분류해서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 근데 지훈아, 이거 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하는 말이야. 알아.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돈은 어디서 나와? 지훈은 명함첩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예전 회사 대표였습니다. 지훈이 법무팀장으로 일하던 시절 회사 위기를 함께 넘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지훈이 퇴직할 때 언제든 연락하라는 말을 남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지훈은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30분이 넘었습니다. 지훈은 상황을 설명했고 상대는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 상대가 말했습니다. 오 팀장, 오래 기다렸습니다. 도와드리죠. 사흘 뒤 지훈은 은행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은행 기업여신팀 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툼한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졌습니다. 홍건설 부실채권 매입건 검토하러 오셨죠? 부장이 물었습니다. 네. 전액 인수하겠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부장이 안경 너머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건은요? 지훈은 서류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채권량도 즉시 효력 발생, 상환 요구권 포함, 그리고 홍건설 측에는 매각 완료 시점까지 통보하지 않는 것. 부장이 서류를 살펴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조건은 왜요? 지훈은 잠깐 창밖을 보았다가 부장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직접 알리려고요.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챙겨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으로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어딘가에 홍건설 본사 건물이 있을 방향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됐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미쳤다. 진짜로 한 거야? 지우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홍재봉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사위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회사 목줄을 쥐었다는 사실을. 지우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닫히는 문 너머로 복도가 사라졌습니다. 채권 인수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지우는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그것뿐이었지만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원무과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지난번 카드가 거절당할 때 귀찮다는 듯 대했던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은 지훈을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홍서영 씨 보호자 변경건으로 왔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호자 변경은 기존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훈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창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법원 발급 보호자 지정 확인서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혼인관계 증명서와 홍재봉의 보호자
지정이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변호사 의견서가 함께 첨부돼 있었습니다. 직원의 눈이 서류를 훑었습니다.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뒤 원무과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더니 허리를 굽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보호자 오지훈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호자 오지훈님. 그 말이 로비에 울렸습니다. 지훈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안내를 따라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VIP 병동 복도에 들어서자 지난번 자신을 막아섰던 경비가 보였습니다. 경비는 원무과장의 안내를 확인하고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서영이 있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돼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소리였습니다. 지우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나왔어. 많이 늦었지. 미안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지우는 의자를 끌어당겨 서영 곁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얼마쯤 지났을까요?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홍재봉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그가 들어서다가 지훈을 보고 멈췄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당장 나가. 지훈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손을 쥔 채 홍재봉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법적 보호자입니다.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홍재봉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내가 병원에 다 얘기해뒀는데 이미 변경됐습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홍재봉이 복도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원무과장 불러와. 당장. 하지만 달려온 원무과장은 홍재봉에게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오지훈 씨가 보호자십니다.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홍재봉은 서류를 낚아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홍재봉을 마주 보았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장인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영이 없는 자리에서 따로 뵙죠. 홍재봉은 지훈의 눈빛을 마주치다가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도 느꼈을 겁니다. 다만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지우는 홍재봉을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서류 봉투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홍재봉이 받아 펼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채권 양수도 계약서였습니다. 채권자란에 오지훈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가 아닙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장인어른 회사의 주채권자입니다. 홍재봉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홍재봉은 그날 이후 사흘 동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채원과 함께 녹음 파일을 정리하고
홍건설 자금 흐름 분석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로펌 변호사를 통해 횡령 혐의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홍건설 창립 30주년 기념식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열흘 뒤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나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아버지가 만나자고 하셔. 내일 홍건설 본사로 와줄 수 있어.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겠습니다. 지훈이 짧게 답했습니다. 다음 날 홍건설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홍재봉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정희가 옆에 있었고 백승호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들어서자 셋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백승호가 짧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저 사람이 이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지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홍재봉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채권 거는 알겠어. 얼마면 되겠나? 그는 협상을 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돈으로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훈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채권 상환을 요청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뭘 원하는 거야? 홍재봉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지훈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홍건설 지분 20%, 서영 씨 명의로 원상 복구, 그리고 서영 씨가 감사팀에 요청했던 자료 전부 제출. 지훈이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정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백승호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홍재봉은 잠시 지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불편한 웃음이었습니다. 자네가 지금 나한테 조건을 거는 건가? 고작 채권 하나 들고서. 지훈은 봉투에서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이번엔 녹취록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홍재봉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나정희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녹취록 첫 줄에 자신들의 이름이 보였을 겁니다. 서영 씨가 남겨둔 겁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사고 나기 전에. 백승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거 협박입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훈은 백승호를 바라보았습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선택지를 드리는 겁니다. 조용히 해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백승호가 입을 열려는 순간 홍재봉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게. 기념식 전날까지 답을 주십시오. 지훈이 서류를 챙기며 일어섰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지훈의 등 뒤로 백승호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어디서 저런 배짱이 생긴 거야? 나정희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념식 전날 밤까지 홍재봉에게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고시원 방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준비해줘. 지훈은 창문 너머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이 입원한 병원이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낮에 면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서영은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 조금만 기다려. 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정장을 꺼내 옷걸이에 걸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이었습니다. 구김 하나 없이 펴두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무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홍재봉이 평생을 바쳐 만들어온 그 무대가 내일 어떻게 끝날지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건설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오후 2시부터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입구부터 홍재봉의 얼굴이 박힌 현수막이 펄럭였습니다. 홍건설의 새로운 30년을 향하여 화려한 문구였습니다. 하객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홍재봉은 단상 아래에서 악수를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나정희가 옆에서 하객을 안내했고 백승호는 VIP 테이블을 챙기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우는 연회장 뒤편 기술 부스에 있었습니다. 채원이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연결 확인했어. 메인 스크린 제어권 넘어왔고 파일도 준비됐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연회장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식이 시작되자 사회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홍건설의 30년 역사를 함께 만들어주신 홍재봉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홍재봉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그를 비추었습니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격스럽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메인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축하 영상 대신 서류 한 장이 떴습니다. 홍서영 명의 지분 양도 각서, 그 아래 음성 파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홍재봉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영이가 감사팀 자료 요청했다는 거 확인했어. 그게 밖으로 나가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연회장이 굳었습니다. 홍재봉은 스크린을 바라보며 마이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기술 부스 쪽이었습니다. 지훈이 연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객들이 좌우로 길을 열었습니다. 단상 앞에 멈춰 서자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홍서영 씨의 남편 오지훈입니다. 그리고 현재 홍건설 주채권자입니다. 지훈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구석까지 닿았습니다. 스크린에 보이는 자료는 서영 씨가 사고 전 직접 수집한 것입니다. 횡령 금액과 계좌 내역은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됐습니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졌습니다. 홍재봉이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어섰습니다. 홍재봉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백승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뒷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쪽에도 경찰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두 발이 그 자리에 붙은 듯 멈췄습니다. 잠시 전까지 VIP들에게 허리를 굽히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초라해 보였습니다. 나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홍재봉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연회장을 울렸습니다. 그는 끌려나가면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갑으로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지훈은 그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연회장을 나온 지우는 곧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 서영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그날 밤 서영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달려왔고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2달 뒤 봄이었습니다. 서영은 병원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걷는 것이 완전하지 않았지만 햇살 아래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훈이 옆에 앉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서영이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녹음기 찾았어? 서영이 물었습니다. 찾았어. 지훈이 답했습니다. 서영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이 찾을 거 알았어. 당신이니까. 그 한마디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서영이 그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2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불고 꽃잎이 지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난 자리에 봄이 와 있었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평생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지훈은 알았습니다. 가장 아무것도 없던 순간에 자신을 일어서게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를요. 여러분의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내일도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